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2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15, 코스닥은 1.08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셀트리온은 20만원, 딱 20만원에 마감을 했어. 기존과 다르게 밀더라도 많이 밀지 못하죠? 또 금방 회복을 합니다. 20만원 언저리, 24만원 뚫어야 되겠죠?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차례로 월봉 기준 1번, 2번, 3번 라인을 돌파하게 될 겁니다. 기존과는 다르게 숫자가 찍히니까 이제는 그들이 많이 밀지를 못합니다. 그 말은 뭘까요? 상승 추세가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은 걸어가다 보면 2025년도가 데드라인일 것 같아요. 시장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시장은 무너질 확률이 무척 낮습니다. 버블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셀트리온의 오늘 이슈를 보게 되면 또 하나가 나왔죠. 바로 키트루다, 면역 항암제이죠. 면역 항암제 바이오시밀러, 복제약은 없습니다. 바이오시밀러에. 왜냐하면 시밀러란 말이 비슷하잖아요. 그쵸? 이 말은 잘못된 거야. 면역 항암제 바이오시밀러가 정확한 명칭이라는 거. 저는 복제약이나 제네릭 말을 듣게 되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이유는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 회사이기 때문에 자부심이 그만큼 있다는 거죠. 특히 항체는요, 똑같이 만드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형제도 다 다르듯이 세포가 똑같은 게 만드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임상 계획 승인에 20만원 탈환했다. 이걸 미디어 갖다 붙인 거고요. 이게 아니라 펀더멘탈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키트와 바이오시밀러, 미국 3상 승인하였다. 32조 시장을 공략한다. 지금 시장 규모이고요. 면역항암제 시장은요, 옵디보, 키트루다 다 합쳐서 100조 규모 항암제 시장 진출한다. 면역항암제는요,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세포가 있어요. 근데 세포가 죽지 않고 암세포가 되면 계속 번식해 나가죠. 바로 종양 미세환경, 이걸 둘러쌉니다. 그물이. 그럼 T세포라는 킬러세포가 원래 얘를 알아보고 죽여야 되는데 지나가게 돼 있거든요. 항암제로서 얘를 기본 인프라로 사용합니다.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 그 다음 ADC 항체 약물 접합체, 케미컬 항암제, 표적 항체, 이거를 다 병용해서 임상을 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 인프라야. 가장 의약품 시장 규모 중에서 가장 큰 캐파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도전한다는 겁니다. 그럼 뭐죠? 도전하면 결국 결과물을 만들어내죠. 셀트리온 포트폴리오가 뭐죠? 자가면역 질환, 그리고 항암제, 양대 시장이죠. 항암제에서 확장해 나갈 겁니다. 트룩시마, 허주마, 그리고 계속되는 바이오시밀러들의 진출. 그래서 항암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명실상부하게 갖춰 나가겠죠. 베그젤마까지 이미 진출했죠. 허주마, 트루시마, 베그젤마 3대 항암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항암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됩니다. 여기에 ADC까지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셀트리온 제약 합병에 대해서 주주반대에 사실상 문 건너갔다. 제약이 지금 고평가가 되어 있고 실적 대비해서 안 좋기 때문에 셀트리온 주주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실적을 끌어올려서 시간을 밀어서 정상적인 시기에 합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죠. 중요한 건 합병이 되고 합병이 되지 않건 결국은 펀더멘탈. 가장 중요했던 건 헬스케어 합병이었죠.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합병. 그쵸? 창고 매출. 이게 사라졌잖아요. 원래 헬스케어 실적과 수출 실적과 셀트리온 주가는 동행해 왔습니다. 이게 완료가 됐고 제약. 이거는 합병이 지금 되건 나중에 되건 상관없어요. 결국은 숫자 지키면 가는 겁니다. 이제는 못 막아요. 그래서 제약 또한 서정진 회장이 주주들 의견을 참고한다고 했으니 적극 의견을 반영한다고 했으니 지켜보면 되겠지요. 이것 또한 저는 참고만 합니다. 자, 이제 진펜테너 말고 더 있다. 셀트리온 하반기 기대되는 이유를 봤더니 램시마 허주마의 2차 세포주 효율 개선이 예정돼 있다. 이거 이후에 원가가 20% 개선된 점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영업이익의 개선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서 진펜트라, 램시마 허주마, 트룩시마,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그리고 램시마 SC, 진펜트라 따라오는 차세대 바이오시밀러 줄줄이 예정돼 있다는 거죠. 결국 얘는 터질 수밖에 없어요. 가다 보면 연예인 걱정입니다. 시기만 나와 있다는 것 뿐이지요. 언제? 3분기, 4분기 실적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올 것이다. 내년 1분기, 2분기 실적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실적이 찍히게 되면 결국 세 번째 폭등 구간을 만나는 겁니다. 실적이 바로 심장입니다. 실적이 뼈대입니다. 실적이 플랫폼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걱정은 연예인 걱정이다. 이제는 그 기다림의 시기가, 숫자를 찍히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지치지 마시고 그냥 평상시와 똑같이 길을 걸어가세요. 이미 정해져 있는 길이니까. 오늘 셀트리온의 공매도 누적 잔고입니다. 최근 들어서 줄었다가 좀 늘었죠? 120만 주까지 줄었다가 140만 주까지 늘어 있습니다. 허나
다시 줄어들 거라는 거. 왜냐하면 얘네는 떠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자, 매크로 증시 한번 보고 가시죠. 단기간에 엔화 강세로 인해서 8월 5일 역대급 대한민국의 증시의 폭락. 일본 증시 또한 역대급 블랙먼데이 폭락이었습니다. 마이너스 12%. 대단하죠? 지수가 하루 만에 12% 폭락을 했다. 자, 그래서 요게 엔저와 저금리를 기반으로 해서 일본 증시와 경제는 버텨왔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자 엔화가 단기간에 강세를 보였죠. 141엔. 140 지금 7이거든요. 이게 약세고요. 141이 엔화 강세입니다. 그로 인해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청산으로 인해서 전세계 증시가 한번 흔들거렸다. 그런데 일본 중앙은행 부총재가 나와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금융시장이 흔들거리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야. 시장 안정화에 나섰죠. 대한민국 증시도 단기간에 엄청난 폭락이 나왔어. 그쵸? 그러나 지금 안정세를 치우고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슈팅이 나오겠죠? 저는 이 물량을 소화하고 간다는 것을 보고 있어. 결국은 상승이 예정되어 있다. 시장의 버블은 예정되어 있다 보고 있습니다. 단 지금도 미국, 유럽, 일본 증시 기준으로 버블이야. 그 버블을 유지해 나가면서 결국은 버틴다는 거죠. 아직은 증시가 무너지기에는 갈 길이 한참 많이 남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해외 증시 차트를 한 번씩 쭉 한번 보고 갈게요. 전반적으로 먼저 미국 증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 먼저 다우 지수의 화면입니다. 견조하죠? 월봉인데 그다지 많이 밀리지 않았어요. 나스닥도 견조합니다. 상당히 견조하고요.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S&P도 견조하죠? 필라델피아 반지수가 좀 많이 밀렸어. 왜냐하면 테크, 엔비디아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섹터, 테크 지수들이 많이 밀렸거든요. 이 물량을 소화하고 결국은 과거처럼 갈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자, 일본 증시가 한번 크게 한번 대형 폭락이 나왔죠? 월봉 기준 아래 꼬리를 달고 다시 한번 안정권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유로스톡스 보겠습니다. 유로스톡스도 낙폭이 좀 나왔었죠. 월봉 기준으로. 허나 이때처럼 결국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한민국 증시도 전세계 증시도 중앙권은요 그나마 안정적이었어. 왜냐하면 얘는 오른 게 없어. 별로 변동폭이 없었어. 항생도 마찬가지로 오른 게 없어. 큰 변동폭이 없었다. 셀트리온의 대차 잔고입니다. 8월 10일 오늘 기준이죠. 756만 주. 자, 그동안에 500만 주대에서 200만 주 가까이 늘었어요. 공매도 누적 잔고도 대차 잔고도 다 늘어나 있다. 허나 다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물량을 줄이고 떠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예정된 길입니다. 최근 들어 좀 늘었다. 셀트리온의 오늘 호가창을 봐보겠습니다. 자, 키움 왔다 갔다 거리죠. 당연히 차명을 통해서 오늘은 매도가 나왔을 거야. 외국 계약 기간은 플러스로 전환될 확률이 높습니다. 삼성 창고 늘 보였던 거죠. 자, 수급을 보시면은요 오늘 당연히 개인 창구를 통하는 매도가 잡혔겠죠. 찔끔 매도가 나왔고요. 외국계는 찔끔 매도, 오늘 기간 창구를 통해서 살짝 플러스가 나왔다. 거래량은 95만 5천 주. 그리고 금융투자가 4만 4천 주, 사모펀드가 1만 4천 주, 보험과 투신이 각각 7,200주, 700주 찔끔 들어왔고요. 한 달 기준 기간이 158만 주 들어왔는데 그중 연계금이 88만 주, 사모펀드가 약 20만 주, 투신이 약 40만 주 들어왔습니다. 보험이 70만 주, 개인은 한 달 기준 120만 주 매도가 나왔고요. 외국계는 45만 주 매도가 나왔지만 얘가 매도량이 줄어들면서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셀트리온의 일봉 차트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는 빠졌다가 물량 소화하고 여기까지 나와 있죠. 자, 밀리기는 쉽지 않아 보여. 숫자가 다가오기 때문에 여기를 뚫고 먼저 여기는 뚫었죠. 5번 만에 뚫었어. 그쵸? 다시 밀리더라도 결국 여기 지지받으면서 이 라인에서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라인 뚫겠죠. 이제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매출액 영업이익 숫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시장 기반 안정 아래서 거래량도 살짝 찍혔죠. 시장 기반 안정 아래서 이제는 우리의 길을 평상시와 똑같이 그냥 힘주지 말고 평상시와 똑같이 그냥, 이 그냥이라는 단어에는 정말 많은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셨잖아요. 자, 우직하게 평상시와 똑같이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셀트리온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